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두 분이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시간별로는, 비슷한 시간에 딱 올리셨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다운 우리 연구님이 23시에 이제 그 방송할 때 AS 해드린다라고 하니까 두 분이 주셨는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시간이 너무 늦었죠. 늦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뭐 해드려야죠. 어?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계시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채팅창이든 어디든. 예, 아이고, 자료 뭐 아침에 더 많은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아침에 더 많은 자료가 올라갑니다. 아침에 더 많은 자료가 올라갑니다. 도서 자료 등등.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우리 김미자 선생님, 기염둥이 선생님께서 조남 밝혀도 뭐 비슷한 이름 많으셔서, 예. 그래서 김미자 선생님께서 기염둥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공부도 안 하고 이방저방에서 사라고 한 거 매수했다가 어쩔 수 없이 안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발 수렁에 빠진 저를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다날이 15,174원에 10%입니다. M게임 쇼박스도 마이너스 50%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략 매도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처방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전략 매도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다날이라는 종목과 M게임 쇼박스라는 종목을 우리도 매매를 했어요. 우리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매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그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기준은 뭐라 그러세요?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질 때를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20위 전후에 놓여졌을 때 거래대금.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도 1,000억에서 뭐 2,000억 사이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다날부터 한번 보시죠. 다날이 시가총액이 1조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막 공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력주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죠. 지금 주가가 4,180원인데 18,800원까지 갔으니까 1조를 넘겼던 게 맞나요? 18,800, 그쵸, 맞죠? 왜냐면은 주식수 6,700만 주, 6,900만 주 곱하기, 그러니까 7천만 주 곱하기로 잡으면 1조 4천억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왜 매도로 그럴까요? 윤 정도는 딱 원리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야 되는데 거래대금 다 죽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만 해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걸 누가 불을 지폈을까요? 이런 흐름을 누가 불을 지폈을까요? 위메이드가 불을 지핍니다. 8천억짜리 7조 5천억까지 땡기죠. 위믹스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서 누구나가 다, 게임 업체들 누구나가 다 우리도 할 거야, 우리 토큰 사업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뭐 메타버스 할 거야, 뭐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다날이라는 종목, 또 이 당시에 이제 뭐 다날뿐만 아니라 코인주들 뭐 별의별 종목군들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우리 기염둥이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날의 지금 PER이 7.59배? 그럼 저평가로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2배, 3배 위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2.5배라고만 잡으면 1조일 때 15,000원 곱하기 7천만 주 해주면 한 1조 정도 되겠네, 그죠? 1조일 때 사셨다면 PER과 PBR이 달라지죠. PBR은 1.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이 되고요. 2배 이상은 고평가잖아요. 그리고 실적의 기준에서도 순이익의 기준인데 1조 이상이면은 순이익 600억 대비해서 15배의 PER이 형성됩니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의 주식 분석을 한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 교육은 윤종두가 정해놓은 교육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정해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라고 각 금융업체들이 증권사, 은행, 뭐 투신 이런 쪽이 돈을 걷어서 회사를 만드는 곳이 금융투자협회예요. 거기서 이제 자격증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모셔다가 교재도 만들고, 그 교재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증권 분석의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뭐가 있느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이론. 근데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시장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냐. 그래서 초과 수익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 우리하고 이제 안 맞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 더 깊이 있게 들어오면 머리 아파. 그죠? 지우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이걸 먼저 하고, 이 회사가 되게 좋아. 언제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회사가 되게 지금 프리미엄이 높아. 와, 네이버 카카오 추세는 좋아서 샀는데 이걸 언제 팔까? 그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낸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고 고점과 저점을 내기 위함인데, 그럼 기술적 분석이란 자체는 뭐냐?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그건데 기술적 분석이란 자체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캔들 분석이요, 일목균형이요. 그거는 기술적 분석의 수단인 거고,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 단날이 끝내줄 거예요, 앞으로 대박 칠 거예요, 끝내줍니다. 공정 공시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보도자료, 뉴스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린 그런 내용들을 전부 심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는 그게 30%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윤정도는 그건 10%뿐이 안 된다, 비율이. 수급을 70% 얘기하지만 윤정도는 수급이 90%다.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즉 캔들을 보는 거는 캔들이 개파락이 나왔든 갭상승이 나왔든 어느 위치에서든 그 자락에서부터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파란불이면 그 자락에서부터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 빨간불이면 누군가 샀다라는 거고, 누군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수급이라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누군가 계속 산 거죠. 우하향이야. 누군가 계속 판 거죠. 그래서 누가 샀는지 팔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의 수단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목적은 수익이 목적이죠. 그 수단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뭐 캔들 분석,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파동 원리, 그 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수급과 심리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 5일선 올라타면 매수하고 5일선 밀리면 뭐 손절하고 뭐 일목균형의 구름대를 찾고, 근데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펀더멘탈적으로는 15,000원에 사셨을 때 고평가 상태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저평가니까 살 수 있냐? 뭐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평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살 수 있어요.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사느냐를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 이게요, 뭐, 5일선이요, 뭐, 역배열이고, 2평선이 역배열이고, 뭐, 2평선 밀찍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거래대금이 없어요. 누군가 사질 않아. 세력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면서 90%가 세력이잖아요. 그럼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 세력이 대부분이. 근데 소형주는, 중소형주는 외국인 기관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시중에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데, 그 외국인 기관은 풀압이나 수익률을 목적으로 하는 풀압 쪽의 매니저들이나 아니면은 액티브 펀드 쪽,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 또 자문사, 1인명 자문사 이런 데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지러우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하시고 개인 누적 수급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개인 누적 수급이 이 부분이
지분율 기준에서 어느 정도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의미 없는 지분율이란 말이에요. 응? 의미 없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 10월부터 12월까지 왔다라고 쳤을 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 수급이 들어온 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정확히 따지면 한 10월 말 정도 되겠는데 어찌됐건 12월 말까지 뭐 누적 얼마예요? 530만 주? 와 어마어마하네. 530만 주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냐면 7천만 주짜리니까 그죠? 약 7천만 주니까 7963 9% 8% 9%가 들어온 거예요. 저 기간에 단기적으로 8% 9%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8% 9%가 단기간에 확 들어왔는데 요 흐름 중에 공매도 대차 개인들이 따놨죠. 공매도 대차도 일정 범위는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다. 매집자가 안 빠져나갔으니까 양봉의 거래량이 터져 있고 안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 돼 있어 갖고 가도 돼. 그거는 큰일 날 소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절하게 다시 있다 해도 공매도 대차 상황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저 수급 범위는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 왜? 유통 물량이 대주주가 28%고요.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수급까지 포함해서 8%라고 쳐도 36%에 기관들도 일부 편입했다고 쳐서 40%라고 치면 나머지 60%가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 매집이 됐다고 하면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어야죠. 결론은 기본적인 부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지금은 뭐 중립, 그리고 수급이 없다, 매집의 뭐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 거래가 없다. 거래가 있을 때만 이런 종목은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저평가인 상태는 뭐 하이닉스가 과도하다 해서 저평가 상태에서 인식하고 기준을 잡고 접근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 항상 실려 있으니까. 근데 다날 같은 경우에 거래가 실릴 때 보시면 거래가 실릴 때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거래가 실릴 때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저걸 원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 안정성을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멘토, 돈을 줬든 안 줬든 그 멘토들이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하니까 소형주 잡주에서 막 상한가 빨리 갈 것 같으니까 막 매매 사인을 주는데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무덤. 처음에 이런 데서 줬을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들도 겁내다가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런 데서 매수 사인을 내죠. 그럼 여러분들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 막판에 사. 그래놓고 14,000원에 사놓고 나는 고점을 놓쳐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요. 우리는 정확히 만약에 산다면 이런 데서 사요. 만약에 산다면. 왜?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주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고점을 넘겼으니까 이때는 아예 다 필요 없어. 거래 대금이 우리하고 맞으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거래 대금이 급감하죠. 그럼 늦었더라도 정리를 싹 다 해버립니다. 싹 다 해요. 대형주 기준의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8월 2일부터 터진 거예요. 이때. 하루에 4조씩 터집니다. 가장 많이 터진다. 우리나라 역사에 오른 개별 종목의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 8조 터진 게 1위고 그리고 삼성전자 8조 터진 거 이외에는 삼성전자도 3조 원대가 2위예요. 근데 얘가 4조 원대를 터뜨려요. 10으로 땡겨드릴까요? 이거 거래대금 이거 터진 것도 아니에요. 작년 8월 2일부터 보세요. 요 방금 보신 거 거래대금 터진 것도 아니죠. 이때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요. 중간중간 한 번씩 조금씩 들어갔다가 다 손절하고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 이럴 때 들어가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 터진 이날 들어가. 이날 6천억 터졌어. 7,600원이에요. 7,600원. 이런 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 농담이 아니라. 현대로템 좀 이따 보겠지만 현대로템 보실까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 터진 게 8월 24일이고 그 직전에 터진 게 여기서 터졌어. 예를 들면 우리는 꾸준히 갖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터졌어. 이런 날 들어가는 거야. 실패가 돼도 거래 터지고 양봉인 날. 실패가 돼도 거래 터지고 양봉인 날. 그리고 음봉 떨어지면 도망 나오고 거래가 없어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3조 6천억까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수급이 이게 7% 들어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3%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논리에 미리 접근 범위를 잡은 거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수급 논리. 그러면 다날이라는 종목을 진짜 한번 봐봅시다. 우리도 마지막까지도 들어갔어요. 마지막에는 손절을 냈죠. 수익 잘 내고 방송 나서 다날 채팅 칩시다. 다날 이렇게 까불까불 대고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지금 제가 갑자기 질문 주신 분하고 짜고 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매직 계산기 수정본 보면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던 종목은 전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작년 9월 15일 이후에 우리는 카카오뱅크를 매매 사인을 줘본 적도 없고 카카오뱅크 8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9월 15일 매매 사인 드리기 전까지 그때도 매매 사인 드린 적도 없고 그때 매매 사인이 7만 원인가? 마지막 매도 사인이 끝. 그리고 뒤도 안 쳐다봐요. 왜? 거래되면 끝났으니까. 다날을 봐야죠. 다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봅시다. 언제까지 했어요? 2021년 12월 13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16일까지 있었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한번 있었고 12월 13일 한번 봅시다. 12월 13일 단날의 전량 17,450원. 우리도 이때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도 거래대금이 어때? 1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이니까 5,800억이 터져.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5,800억이면 이거는 비이성적이잖아요. 1조 2천억짜리에 어떻게 5,800억이 터지냐 이거야. 그것도 10시 41분에. 비이성적이야.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이게 매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5천억이 터졌는데 저 중에서 10%만 샀다고 치면 얼마예요? 580억이잖아. 그래야 매집인 거지. 10%는 사야. 그럼 매집이죠. 그럼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에 5,800억이면 거의 5%죠. 지분신고 해야 돼. 지분신고가 나올까? 매집을 했을까?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대로 올려드린 그 자료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단날의 기준에 목표 주가는 매집평균 단가 13,000원이고 하니까 17,000원 2만원이다. 17,000원 일단 넘겼고 2만원까지 볼 수 있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 조정 나오면 무조건 파는 거야. 이웃집 토토로 선생님께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거는 아주 기초잖아요. 우리가 원칙을 못 지켜서 그렇지. 우리 VVIP방에 계시는 다른 분들 예쁜 공대님, 뭐 케빈 선생님 어찌 보면 수익률들이 다 짧게 올라가잖아. 원래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다 혹은 금양이다. 금양 막 600%짜리 계좌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다 자릅니다. 중간에 다 자르고 다시 들어가. 그래야만 고점을 안 놓쳐요. 금양 우리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고평가는 고평가야. 분명히 고지를 내드려요. 저평가 아닙니다라고. 일동제약 들어가더라도 속된 표현으로 갖고 계신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이거 쓰레기입니다라고 들어가요. 왜?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또 변동성이 나오니까.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데서 상한가가 또 나와주니까 들어가지만 이거 쓰레기입니다 하고 들어가. 이게요. 일본에서요. 이거 승인되면 대박 나고요. 그럼 속된 표현으로 개구라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들어가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다날에 대해서 여기서 뭐 다날이 끝내줍니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다날에 대한 12월 9일 날 이게 방송 자료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날 뭐 비이던트 단기간에 대박 수익 내셨죠. 위메이드 뭐 700% 8천억짜리가 7조 5천억까지 올랐으니까 끝내줍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딱 잘라서 얘기해드리지만은 그 어떤 종목도 윤정도의 기준은 무조건 거래대금이 최상입니다.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 자체는 건들질 않아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
이 당시 기준에 1,500억을 넘겨야 20이 전후에 놓여집니다. 20이 전후에 놓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 들어가요.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져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때려 죽여도 안 들어갑니다. 개장 초에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 날만. 그리고 거래가 끊겨 도망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면 다날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마지막 문자 사인을 제가 한번 지금 캡처를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다날이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2017년, 18년에 만들었나? 18년 이후에 그리고 전체 이후에 기준이 잡히니까 다날을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어요. 2020년 단문 문자 전체 포트폴리오 이제 뭐 관심 정보 이런 거 말고 단문 문자로 나간 것만 쭉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얼마큼 나갔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는 12월 13일까지 12월 9일자에는 단문 문자 안 나와 있나? 마케팅 자료에는 단문 문자를 여기 같이 넣어놓기도 했는데 일단 없고 그리고 3일날 거 보겠습니다. 3일날 거 단문 문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단문 문자를 보여드릴 거예요. 11월 12일부터 우리가 9,050원부터 들어갔다. 만원부터 들어갔다. 거래대금이 이렇다. 이때 그 만원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천억, 9,500원이면 7천억 뭐 이 정도, 그 정도는 됐겠죠. 그럼 지금 제가 한번 잘라서 올려드려 볼 텐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니까, 총 86건의 문자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여러분들께 뭐 미련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2022년 01월 03일 그리고 그때는 아직까지 미직미직한 거래가 있었으니까 관심 종목이구나. 관심 종목. 1월 12일 날 관심 종목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때까지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리하십시오라는 문자가 마지막으로 나간 부분이에요. 진짜 그런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손절했으면 창피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12일 날, 3월 30일 날이 마지막이야.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더 위에 해드려야 되겠다. 더 위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요. 문자 발송 내역 이렇게 해서 나와요. 문자 발송 내역.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캡처된 거 자르고 캡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총 86번을 윤정두가 발송을 한 거예요. 그 86번에는 이렇게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1월 10일까지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거야. 손절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관심 종목, 매매 관심 종목,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자가 어디서 마지막 매수 문자가 나갔냐면요. 마지막 매수 문자. 윤정두 아주 나쁜 윤정두지. 예? 매매 사인이 마지막 난 게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 자, 보겠습니다. 개장 전 관심 종목 목록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때 이후로는 없어요. 우리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15,000원대 매수까지가 마지막 매수예요. 그럼 그쪽에서도 뭐 정리하세요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줬든 안 해줬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12월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1년 12월 24일. 21년 12월 24일. 21년 12월 24일. 그때 이후에 죄송스럽게도 1월 12일, 그러니까 중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분명하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못하고, 좀 낙폭이 심해져서 정리를 못하고 가지고 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15,050원, 15,650원. 10% 편입하자. 단기 10%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실질적인 비중은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그럼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문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보셨나요? 12월 3일에 잡아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자는 이런 데서 나가고 문자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11월 달 9,000원부터 나간 거예요. 문자가 많지는 않아요. 변동성 종목은. 11월 달 처음에 요때 며칠이죠? 12일 나가고 뭐 17일 나가고 12월 3일 나가고 요 정도 수준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그걸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편입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결론은 보세요. 결론은 11월 달에 거래대금이 와장창창 터지고 이때부터 관심을 갖다가 우린 뭐 위메이드 이런 데서 수익을 잘 내고 있었으니까 이런 데서 관심을 갖다가 거래가 이런 날 터질 때에도 관심을 가졌겠지. 그렇게 해서 뭐 교육용으로 올려드렸던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아까 뭐 11월 10일인가요? 뭐 어찌됐건 거래가 터진 날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 거래가 터진 날 들어가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여전히 거래가 실려 있을 때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문자가 언제세요? 12월 16일? 그때잖아요. 12월 16일? 그때 마지막 뭐 예를 들면 17,700원인가요? 단알 17,700원 12월 16일 12월 13일이 고점이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럴 때 매수가 한번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그렇다고 친다면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정리한 부분이 12월 24일 날 들어갔구나. 12월 24일 날 요럴 때 개장 초에 거래가 실렸겠죠. 다시 지우고 볼까요? 1,000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이때. 자 보시면 요때 요 날이겠네 정확히. 2,800억이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전에 편입했던 거는 뭐 손절을 했는지 차익 실현을 했는지 모르겠고 요날 편입의 문자가 난 거예요. 이틀이 아니라 이날 하루 12월 24일. 그리고 나서 쭉 없었는데 1월 12일 날 매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쭉 들어 올렸는데 뭐 만약에 차익 실현을 못했든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못했든 뭐 하락 인가 확인형 있던데 차익 실현을 못했든 또 거래가 5MA 20MA도 못 넘기고 거래는 일부 있었지만 고점 대비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마 매도 사인이 나갔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매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리를 못하던 과정에서 그럼 결국은 1월 달에 마지막 문자가 나간 거죠.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리하십시오. 언제요? 1월 3일 이때 기준에 22년 1월 10일 이 기준에 여기 보시면 단알, 시젠, 한국전력, 대덕전자 정리 후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기, DB하이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갖고 있던 종목들 싹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늦었다 싶더라도 1월 10일이었나? 저 이렇게 이제는 기억력에 저도 한계가 있어. 1월 10일 여기 얼마? 12,950원, 11,500원. 그럼 11,500원이라고 칩시다. 최저점을. 여기서 정리해. 그럼 정리의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야. 뭐가?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이 거래의 70% 수준이 실리든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1,500억 최소 1,500억 이상의 거래가 실리든 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양봉이 나와도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아예 기준점 자체를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자체.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뱅크는 들어가도 카카오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앞전 거래에 거래가 수반돼요. 이럴 때만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만.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똑같은 답이 나와요. 모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싹 다 합니다.
그리고 재편입을 할 때에도 카카오뱅크 이런 흐름의 거래대금이 마저 떨어준다면 거래량은 일단 튀어 보이죠. 근데 거래대금도 마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도. 신규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때 거래대금 맞출 수 없더라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종목을 변동성 종목으로 보고 낙폭 과대주 중에서 크래프톤도 실렸나요? 크래프톤도 거래대금이 크래프톤 그닥 안 실렸죠. 신규 상장 그거 빼고 나도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많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래프톤 아무리 바닥 대비해서 35% 올라왔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카카오는 좀 실렸나 거래가? 카카오도 안 실렸죠 지금. 작년 재작년 이 엄청난 거래 대비해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해되세요? 이렇게 좋아라던 종목도 30만 원 수준에서 전량 매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결론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질문 주신 분께서 나날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을 때 우리는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위험고지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뭐 일동제약이다. 이거 뭐 펀더멘털적으로 어렵습니다. 얘는 무조건 변동성 매매 기준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봅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이 터졌을 때 터진 거래대금의 80%. 그 다음날 터져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안 터졌어? 그럼 그 이후에는 70%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440만 주인데도 600만 주를 잡아드린 게 앞전 거래량의 70%가 560만 주 정도 돼요. 일동제약이. 그래서 600만 주 잡아드린 거고 또 하나 얘기는 야 일동제약 상반기에 1조씩 터졌는데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조씩 터졌는데 지금 거래대금 3천억 안 돼. 무지하게 터져야 된다. 이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종목의 편입단가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그리고 손절 범위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1조 이상 1조 미만 그럼 다날이 그 당시에 1조였든 1조 미만이었든 요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 거꾸로 얘기한다면 손절 범위도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렇게 밀리면 손절을 한다. 10% 이상 수익일 때와 10% 미만 수익일 때 기준.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성향이 다르니까 이 퍼센테이지만 좀 조정을 하면 돼요.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 무조건 우리는 거래가 없으면 안 들어간다의 기준이에요. 이런 종목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단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N게임 쇼박스 같은 종목도 똑같아요. N게임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1431억의 대주주 지분 19%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기도 싫어요.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겠지.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평가라고 보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실적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리고 컨센서스가 없어요. 뭐 게임 업종은 원래 뭐 퍼가 높아요. 아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응? 결론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저평가라고 합시다. 그럼 대주주가 왜 19%뿐이 지분이 없어? 더 사야지. 지가 더 사야지. 외국인이 죽어라고 사야지. 여러분들도 알고 샀는데 사이버 애널들이 알고 매수했는데 외국인 기관은 정보력도 없나? 신용만 잔뜩 쌓여있고 6%? 근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없는데 캔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겠냐 이거야. 아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 반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도 몰라. 농담이 아니라 쥐들 마음이죠 뭐. 아까 보셨잖아요. 자산 크신 분들도 많다고. 수익 차익 실현 막 보니까 막 1억 6천만 원 1억 막 이래. 5% 수익인데. 그럼 얼마를 들어간 거야? 22% 수익에 1억 천이면 5억을 들어갔네? 그래갖고 22%를 카카오뱅크에서 수익을 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 수익이 있어. 그럼 한 2억 이상 수익 냈어. 그럼 얼마 들어가? 10억을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런 분들이 여기 10억 갖다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일 폭등 나올걸? 그럼 그분은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야. 거래 대금이 없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거래 대금이 없는데. 이거 누군가가 찔끔찔끔 사갖고 올라갔겠지. 어? 거래 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고. 10억이면은 얘 몇 주예요? 15만 주를 사야 돼. 순매수 기준에. 거래량 없을 땐 8만 9천 주야.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고. 대형주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2% 이내, 1% 이내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대형주는. 물량이 뭐 몇백억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몇십억 정도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엔게임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범위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왕창 한 30만 주 갖고 있어. 20억. 아휴, 나 못 견디겠다. 여기서 까버리면 뭐 그걸로 또 쭉 밀리는 거죠. 그냥 밀릴까? 쭉 밀리겠지.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딱 하나의 분석은 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팔겠는데 난 좀 눈물이 난다. 그럼 거래량이 5MA, 20MA 거래량도 안 실리는 거야. 지금의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30만 주도 안 실려. 정리예요. 실리고 양봉이야. 아, 그러면 조금 더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응? 아, 30만 주도 아니네. 이게 지금 주봉이네요. 300만 주네. 주봉. 일봉으로는 지금 5MA, 20MA 거래는 70만 주예요. 안 터질 땐 70만 주도 안 터진다는 거야. 근데 내일 이제 오늘 거래가 있었으니까 내일은 거래 좀 올라오겠지. 그럼 1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꼬리 달았죠? 순간적인 꼬리일걸? 어? 지금 그냥 순식간에 뭐 훅 올라왔다가 훅 밀려. 이걸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얘 때문에. 정리, 매도, 끝. 안타깝지만 아니 쇼박스가 나쁜 회사야? 아니야. 나쁜 회사 아니에요. 아니 다만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 지금. 응?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 50% 손실 났다면서요. 응? 적어주신 내용이 엔게임 쇼박스도 50% 손실 났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8억이 하루 거래대금 8억. 이거를 얼마 전까지도 정신 나간 애들이 아우 나 진짜 이걸 매매 사인을 냈더라고. 언제? 이맘때쯤 됐을 거야. 이맘때쯤. 이맘때쯤. 그나마도 거래 한 300 터질 때 이걸 300억 터질 때 이걸 거래대금에 이거를 300억 터지는 게 거래대금이라 이걸 매수사인을 내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케이블 TV는 방송이 아니라니까. 케이블 TV를 자꾸 방송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케이블 TV는. 아니 진짜로 방송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게 무슨 방송이야. 그 검열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받는데 제재를 거의 안 받아요. 결국은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거 샀대. 어? MBN 가가지고 가입해가 돈 내고 가입해갖고 그 꼬맹이가 이거 사러 그래. 활동 경력 걔도 이제는 한 1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있다고 종목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막말로 좀 거래대금이 뭐 한 1,000억이라도 터지고 그럼 몰라. 1,000억 터진 적이 없어 얘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갖다 붙이냐고요. 왜 이렇게 거래가 없지? 이렇게 땡겨도? 원래 이렇게 거래가 없었나? 이 정도까지였나? 예? 야, 징그럽네.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거를? 어? 회사야 뭐 쇼박스 이 종목을 아우 나빠요 그 쓰레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대주 지금 멀쩡하게 57% 있고. 응? 정리입니다. 100%좀 제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눈물이 쏙 나게 들으셔야 되고 지금 이 장에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가져가신다는 거는 대형주를 못 믿어 하시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형주를 못 믿어 하셔서 가져가시는 거죠. 진짜로. 근데 대형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자 바닥 대비 18% 올라와 있어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허벌나게 올라와 있죠. 하반기에 70% 올라와서요. 하반기에 7월 4일 저점 대비. 하이닉스 바보 같지만 얘도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뭐
깜짝 놀랐지. 말도 안 되는 시초가 9% 마이너스여서. 바닥 대비 일단 플러스 9%인데 9월 이후에 시장 흐름에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패닉에 빠질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5위 L조하거든요. 어우 땡큐 하네. 땡큐. 땡땡큐 땡땡땡. 시가총액 5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아우 땡땡땡땡땡땡땡큐 하네. 시가총액 7위 현대차가 좀 짜증스럽지만 실적이 사상 최대차 10조를 내요. 영업이익을. 내년에도 10조 전망이야. 36조 뿐이 안 해 시가총액이. 숨 막혀서 숨도 못 쉴 구간이 아니에요. 얘는. 옥석 가리기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2차전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져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50% 이상 손실이시고 너무너무 힘드시다 하는데 방송 원고 잘 보세요. 방송 원고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오픈을 다 해드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만 똑같이 편입해 놓으셔도 돼요. 이 비중대로 1억을 감안했을 때 20%, 20%, 20%, 15, 10, 14 이게 그런데 6월 말 붙은 거고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붙어 있어요. 그대로만 가져가셔도 시장보다는 낫다라는 거야. 최소 3개월 정도만 놓고 보시면. 결론은요. 편입의 기준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포트를 잡아서 싹 다 정리하시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리 손실이 크고 어렵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관점이시라면은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규모가 작으시면은 무료 방송으로 대처를 하시고 규모가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대처를 하시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니까. 검증받은 전문가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에이스테크를 놓고 봅니다. 에이스테크는 우리 김상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김상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에이스테크의 기준도 사실상 얘를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아요. 똑같은 기준이 잡혀요. 9,700원에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9,70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일 수도 있고 9,700원 여기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여기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들어가셨든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죠? 근데 오른쪽일 가능성은 제한적인데 만약에 오른쪽이었다. 나는요 사는 건 잘 사는데 고점을 놓쳐요. 우린 무조건 이 꼬리 달리는 날 전부 매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낙폭이 심화됐어. 이럴 때 한번 매수를 했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났더니 엄마 거래 완전 죽어 있었는데 내가 욕심을 냈구나 윤정도. 일로와 윤정도 떼치 이 녀석이 말이야. 결국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하락한다?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비케어 홀딩스, 유비커스 홀딩스 얘 볼까요? 거래대금이 없이 시가총액 1조까지 당겨요.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란 건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이 뭐 점진적으로 늘어났을가 아니라 얘 하루 거래대금이 개뿔 주간 단위 거래대금이 1,000억이야. 주간 단위 거래대금이 1,000억 나와. 거래가 안 나와요. 거래가 없는데도 저렇게 땡겨 올려요. 거래량 교육 말고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제한적이야. 없어요. 하루에 거래대금이 300억 미만이고 뭐 200억, 100억이야. 근데 시가총액 1조까지 땡긴 거 저게. 1조까지. 아주 그냥 맘 먹고 땡긴 거지. 53,000원이면 1,800만 주, 1,870만 주니까 한 1조가 됩니다. 1조까지 땡겨 거래대금도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래대금 없다고 못 가지는 않아요. 또 거래량이 없다고 못 가지 않습니다. 거래량 보여드릴까요? 거래량? 기아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기아. 기아. 쫙 보시면은 기아 아주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멋진 모습? 기아의 월봉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 거래 대금이 증가하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요. 저게 14배 올라갑니다. 14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샘 보실까? 한샘도 그러나? 한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샘. 얘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뭐 비슷비슷한데도 주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OMA 20배 넘긴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던 거죠. 어찌됐든 거래량이 없다고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 유비커스 홀딩스처럼 거래 대금이 없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이 에이스테크의 기준은 뭡니까? 거래가 비이성적으로 터졌었잖아요. 그 비이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고빈도 거래.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한.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4,5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4,500만 주짜리인데 하루에 거래량이 2,900만 주가 터졌어. 또 2,000만 주씩 터졌어. 그럼 얘 대주집은 몇 프로야? 17%. 아,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무리수가 있죠. 4,500만 주짜리를 2,900만 주를 터뜨려? 그걸 매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아니죠. 어찌됐건 그런 거래가 터질 때만 양봉의 크기, 또 음봉의 크기,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거래가 둔화되면요. 거래가 둔화돼도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캔들의 크기가 작아질 뿐이지.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현대로템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차하면 얘도 매도도 할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야. 얘 2018년도에 경협주였죠. 경협주 기준에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주가 아니라 또 뭐 철도, 러시아. 아니 개뿔이나 무슨 아니 러시아 북한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러시아 철도를 연결한다. 그건 민주당이 그냥 발표한 거 발표도 아니지 코멘트한 건데 미국이 승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러시아 본토를 들어가서 철도를 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꿈들 꾸고 있어. 얘가 시세 난 거는 딱 3주예요. 3주. 3주 전에는 이때는 거래 없었잖아요. 이때는. 어? 3주 시세 난 거라고 그럼 처음부터 따라붙었어? 아니야. 이 중간에 따라붙어요. 5월 중순이나. 그래놓고 이럴 때 낭패를 보죠. 우리는요. 꼬리 달린 전량차익 실현이니까 중간에 낭패 보고 보셨죠? 이렇게 까불어 또. 그래놓고 밀리면 계속 사라 그래.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이게 마지막 모든 경협주들이 주봉 때 장악형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대장은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죠. 푸른기술 300억짜리 이런 업체가 급등 나왔다고 걔가 대장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쳐다도 보는 게 아니에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거래대금 없죠? 끝. 모든 경협주 다 찾아봐. 모든 대형주 다 찾아봐. 끝.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지금 빨리 적으세요. 왼쪽 오른쪽. 찾아오십시오.